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세까지는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3대 지수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묶어서 보시고 나스닥 지수 따로 잘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지금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지난주에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다우지수는 34,000선에 이제 안착하는 흐름이고요. S&P 500 지수는 이제 거의 4,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11,000선에 도달한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11,000선에 안착하는 흐름으로 이날 시장에서 돋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평균 0.4% 올랐습니다. 쭉 보시면 오른 섹터가 조금 더 많아 보이시죠? 그런 가운데 경기 소비재가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0.9%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었었고 이날 섹터 내에서도 약간 혼조세였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서는 약세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잠시 후 종목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원인들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 0.7% 오르게 되면서 이날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 0.6% 하락을 했는데요. 국채금리 수익률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되면서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리츠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실적과 관련해서 포문을 연 은행주부터 먼저 보시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4분기 기업 이익과 관련해서 팩트셋 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3.9%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눈높이 자체가 낮은 상황입니다. 부담이 좀 많이 적었었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은행주들 잘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은행주가 크게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은행주가 이 경기 침체, 올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걱정이 됐기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초반에는 밀렸지만 결국에 경기 지표와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그래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만족도를 그대로 표현해 줬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2.5%, 뱅크 오브 아메리카 2.2%, 웰스파고 2.7%, 그리고 시티은행도 2%대의 상승 흐름을 이날 보여줬습니다. 자, JP 모건 체이스는 높은 이자 수익,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런 부문이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는 주택담보대출 쪽에서는 부진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순이자 마진이 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세부적으로는 다 뒤엉킨 그런 모습이지만 후반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거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와 보시면은 여기 빨간불이 켜져 있는 테슬라와 포드, GM, 전기차로 묶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과 그리고 수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가 0.9% 하락을 했었는데요. 차값을 유럽에서 또 그리고 미국에서 추가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밀렸다가 그나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한 그림이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GM하고 포드가 테슬라보다 더 많이 밀려 내려갔는데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점을 시사하느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겠구나라는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이제 따라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렇게 다 밀렸지만 전기차 이 업황 자체가 경쟁이 세지는 만큼 이제 업황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9% 올랐고요. 또 인프라와 관련해서 블링크 차징 4.2% 상승하면서 다른 시세를 보였다라는 점, 전기차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달랐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IT, 그리고 여기 반도체
묶어서 볼 텐데요. 특별한 소식은 안 나온 가운데 올해 투자자 기관들이 최선호주로 선택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대표적으로 2.9% 올랐고요. 구글에 비해서 알파벳 1.0%,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2.3%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관련된 필라델피아 지수 역시 0.3%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심리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주 보겠습니다. 자, 크진 않아요.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델타 항공이 3% 밀리면서 고정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담을 느꼈었고요. 이와 반대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모두 1%를 전후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악재가 나온 델타 항공만 떨어지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비교적 견조했다는 것을 이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테슬라 파보겠습니다. 투자기관인 구겐하임 쪽에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처음으로 100달러대에서 그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89달러까지 떨어뜨려 버렸고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 28% 정도 더 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거로 어떤 내용을 보고 있냐면 4분기 실적 전망을 지금 시장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동차 값이 큰 폭으로 인하를 했고 거기에다 각종 인센티브를 계속 퍼주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이 자동차 수요가 될 텐데요. 여전히 둔화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도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겐하임만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웰스파고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낮췄고 또 시티 쪽에서도 176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낮췄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압박을 받게 되면서 0.9% 반발 매수세만으로는 크게 반등에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테슬라 11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이 바로 델타 항공입니다. 유일하게 항공주 중에서 떨어진 종목이 되겠는데요. 4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떨어졌습니다. 우선 매출은 133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4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지만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에는 올해 1분기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영업비용이 2019년 대비해서 19% 올랐고요. 그리고 연료비도 2019년 대비해서 무려 42%나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건비도 동반 상승했다라는 점,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떨어졌습니다. 3.5%. 최근에 리오프닝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좀 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서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3대 지수 일제히 올랐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4일 연속 상승 랠리를 지속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3에서 0.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S&P 500과 나스닥이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 지난해 4, 4분기 실적을 공개한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하루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왔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시간 대학이 조사한 향후 1년간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은 약 4%로 사람들이 1년간 4% 안팎의 물가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5년 인플레이션은 3%로 전달의 2.9%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지만 꾸준하게 3% 안팎을 유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장기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시행할 때 특히 주시하는 지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1일 FOMC 회의 때 금리를 0.25% 올릴 확률을 약 93%로 보고 있으며
이후 3월 회의에서 한 번 더 0.25%포인트의 인상에 4.75에서 5%까지 올린 뒤 그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시장은 더 나아가 연준이 11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같은 전망 속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미국 정부의 무기 구매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방산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현지는 연준과 그리고 연준이 아닌 시장 투자자들의 의견이 좀 다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 10주 가운데 8주 동안 중국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고 모간 스탠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는 지난 10개월에 약 70%에 이르며 매수는 80%는 중국 주식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었고 20%는 숏 커버링이었다면서 경제 매체 CNBC는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당시 저점 당시에서 크게 반등한 것을 목격했던 헤지펀드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류가 예상보다 빨랐으며 이것은 집단 면역으로 돌진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극적인 유턴은 올해 더 빠른 경제 회복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UBS 글로벌 자산운용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지난 4, 4분기와 올해 1, 4분기에 집중되고 2, 4분기부터는 소비 회복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면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약 5%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주목할 섹터로 소비재, 인터넷, 제약과 의료 장비, 그리고 운송 섹터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시장 투자자들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하는 조금은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브라이언 모헤니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지난해 4,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 우리는 또 다른 하방 시나리오를 추가했다면서 올해 완만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분기보다 더 비관적인 이 시나리오는 올해 초 실업률이 5.5%로 오르고 내년 말까지 5%를 넘는 경우라면서 다른 월가 주요 금융사보다 경기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경고한 것으로 BOVA는 지난해 4, 4분기에 85센트의 EPS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였던 77센트를 상회한 것이었으며 특히 연방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4, 4분기 순이자 수익은 1년 전과 비교해 29%가 늘어난 147억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액은 246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243억 3천만 달러를 소폭 웃돌았는데요. 그는 최근 한 금융 컨퍼런스를 통해 지금은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소비 둔화 가능성을 경고해 주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초반에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부진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부진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좀 파고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루시드 모터스 우선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결과치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급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지난해 생산한 전기차가 모두 7,180대로 이것은 작년 8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연간 목표량이었던 6,000에서 7,000대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CNBC는 루시드가 지난 4, 4분기에 애리조나 공장에서 지금까지 분기별 최대인 3,493대를 생산했으며 이는 3, 4분기에 2,282대보다 53%가 증가한 수치라고 전하면서 다만 차량 인도 실적은 지난해를 통틀어 4,369대로 생산량에 비해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하반기인 4분기와 3분기에 각각 1,932대, 1,398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으며 회사 측은 작년에 거둔 호실적에 대해
그간 내내 발목을 잡아왔던 생산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서 지난 11월 루시드 모터스는 물류 문제로 인해 향후 몇 분기 동안 배송 물량이 생산 물량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루시드의 주가는 1.9%가 하락해 8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내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하루 휴장합니다. 하루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증시 현지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유럽 넘어가 볼 텐데요. 유럽의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 영국, 독일의 상승 탄력은 약간 좀 주긴 하네요. 0.1%의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었고요. 프랑스 0.6, 그리고 영국도 0.6%대의 상승입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었기 때문에 약간은 눌린 느낌으로 제한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내부적으로는 GDP 발표가 잇따랐었는데요. 우선 독일의 GDP는 전년 대비 1.9% 성장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 속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또 하나가 영국의 GDP였었는데요. 10월보다 11월에 더욱더 개선이 되면서 역시 시장의 우려를 약간은 털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거의 80달러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1.8%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가 이날 개선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미국하고 이제 유럽 에너지 측면에서 천연가스 값은 다시 한번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는 0.4% 올랐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효과 이제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값은 1.2% 올라가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재료로 삼고 있는데요. 이날은 조금 더 우려를 터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올랐습니다. 이제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조정이 됐지만 결국에 소비 지표가 개선된 점에 좀 더 반응을 했고요. 최근에 또 많이 하락을 했었죠.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